이 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SK 브로드밴드가 이를 근거로 넷플릭스와의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이 소장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맞소송 제기도 검토하는 등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KT와 LG U+ 역시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명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법적 소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이 소장 관련 답변서를 이제 이번 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함께 맞소송을 제기하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가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는 이런 이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국내 통신사에게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법원으로부터 답을 받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SK 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주장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 존재 확인과 반대되는 채무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글로벌 CP가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일단 넷플릭스가 보낸 이 소장 관련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법원에 내고 맞소송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이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넷플릭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 이 오랜 기간 지속된 싸움을 끝내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는 김앤장, 또 SK 브로드밴드는 세종과 각각 손을 잡는 등 이 대형 노펌 간의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서 그 다른 경쟁사이자 또 같은 업권에 있는 KT나 LG U+도 당연히 좀 입장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익을 따져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근데 KT는 그렇다 쳐도 LG U+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또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경쟁사인 KT는 이 두 팔을 벌려서 최근에 이 규제가 신설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KT는 글로벌 CP에도 이 최소한의 의무가 부과돼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T는 넷플릭스와 아직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이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 이 결과를 유심하게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SK 브로드밴드가 소송에서 이긴다면은 이를 근거로 해서 KT도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LG U+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넷플릭스와 콘텐츠 단독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LG U+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을 그 지난 2018년도 당시에 망 이용 대가를 받는 대신 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기업이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고 또 수익 배분 같은 이 불공정 계약을 체결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또 일고 있고요. 양사의 계약 시점이 법적 근거가 신설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나중에는 충분히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며 LG U+ 측은 내심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와 LG U+ 모두 이 넷플릭스와 이 콘텐츠 제휴도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LG U+ 간 계약이 올 연말쯤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활발하게 물밑으로 접촉을 하면서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와 관련한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긴 건데요.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통신요금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요금 인가제 폐지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이 담긴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이제 대형 이통사를 견제하는 수단이 사라졌다. 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1위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이 요금을 올리거나 또는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런 요금 인가제가 폐지가 되자 이제 앞으로는 이 통신 3사 간의 담합을 통해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인가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정부 심사가 매우 간소화됨에 따라 원가에 비해서 통신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알뜰폰 유심요금제, 또 이통사 온라인 전용 상품 같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됐고, 또 5G 시장, 이제 5G가 상용화된 이후에 3사 간의 그런 가입자 모집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에서 함부로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타사로 고객들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새로 도입되는 유보신고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통사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5일간의 심사를 통해서 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으면은 즉시 반려 조치를 하겠다면서 자유 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상 인하 효과가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